자, 이번에 소통 스트리밍 한번 하죠. 이번에 로드맵 강의에 대한 질문도 좀 있으시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하반기 계획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죠? 하반기 계획도 좀 잡으실 때 도움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스트리밍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저도 공무원 강의 쪽이 이제 상반기에는 공무원 강의가 이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 좀 공무원 쪽 집중이 좀 으로 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이제 임용 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살짝.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는 이제 임용 쪽에 이제 비중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이제 짜본 거고, 상반기 때는 여러분 이제 다 동영상으로만, 동영상으로만 하시다가 이제는 실강으로 이제 뵙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는 이 로드맵을 시작으로 해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시험 보는 때 전까지 다 실강으로 가요. 실강에서 합니다. 실강에서 하는 걸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실강의 또 어떤 메리트도 좀 사라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강 쪽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실강을 이제 하게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그냥 실강을 찍은 걸 이제 이론 강의로 올릴지, 아니면 이제 이론 강의 기본적인 거는 스트리밍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올해처럼 로드맵 이후부터는 실강으로 가고 이렇게 할지는 제가 좀 강의 분량을 좀 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은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같이 살짝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각각 또 답변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과목은 이 책이 지금 제가 출간을 하고 있는데, 출간하는 예정인 책이 요거예요. 정부사 로드맵 요건데, 지금 현재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책을 지금 요 정보봉사부터 편집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편집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이걸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전반적 그 구조, 강의 내용에 대한 구조, 지금 오탈자 수정하고 지금 요 6월 그 개강하기 전까지 이제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팍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요약 강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페이지 수가, 샘플이고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더라? 100페이지 좀 넘을 거예요. 한 150 되나? 네, 그 정도 되는 원고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그래서 좀 걸리는 중인 거고, 그게 지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정보봉사, 하나는 자료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나올 건데, 이게 이제 공무원하고 임용 공통교재로 쓸 거거든요. 공무원하고 임용 공통교재로 쓸 거라서 임용에 맞춰서 좀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 프린트가 들어갈 거고요. 또 자료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 뭐가 많았냐면 실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실습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실습을 또 프린트로 만들어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교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과목이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더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학 하나, 정보학 관련된 거 하나, 교과 내용학 중에 정보학 관련된 거 하나, 자료조직 관련된 거 하나. 개강일은 7월 6일이고요. 시간은 6시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시간 정도. 6시간 조금 부족하면 7시간 정도. 일단은 기본 미니멈으로 아마 6시간 잡고 나서 그 뒤에 뭐 9시 이후에 수업이 붙을 일은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 실강 들어오시는 분들 일단 표정 봐서 못 따라오면 어떻게 못 따라오면 내가 빨리 끝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유동성 있게 해서 지금 시간을 좀 잡아놨고요. 실강에서 찍은 거는 그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는 거의 바로 올라갈 거예요. 뭐 최대한 이틀 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올라가는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드맵으로 구조랑 학습 내용을 좀 복습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아마 제가 실강에서 조금 이렇게 추가 자료로 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가 자료 그걸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이전에 뭐 공무원 쪽에서 제가 썼던 파일을 갖다가 파일이나 이제 이걸 쓰셨던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옛날 4판 때 거예요. 2014년에 나온 책의 구조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 요번 거는 5판의 구조를 넣은 거예요. 5판의 구조를 넣은 거고, 지금 정보봉사교로는 6판 개정 예정이긴 한데, 뼈대는 그 5판 뼈대 그대로예요, 거의. 그 미미한 그 중간중간 살붙이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고, 챕터가 추가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로드맵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작년 프린트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드맵 프린트물하고 많이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다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페이지 다 다르고요. 구성을 다 학문체계가 통째로 틀어지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게 다를까요? 뭐 이렇게 여기는 없었던 게 생겼네. 뭐 있는 걸 빼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판에서 제가 그 추가 개정 내용이죠. 카페에 보면 올라가 있어요. 추가 개정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이 로드맵하고 인강을 병행하려고 한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인강을 듣고,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듣고 로드맵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로드맵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왜냐면 무슨 정리? 스피드 정리.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서 다 내용 어느 정도 구조 알죠? 그런 상태 안다라고 전제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거의 강제 진도 뽑기예요. 못 따라. 그래도 일단 한번 쭉 뽑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이거 이론 시간에 실강에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그 실강에서 하기에 좀 그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론으로만 일단 그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강에서 한 번은 강제 진도를 뽑아야 될 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수업 듣다 보면은 멈추고 멈추다 보면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뭐 3주 만에 끝내야지 이랬던 게 2달 되고 넉 달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강제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도를 억지로 뽑아가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뽑아갈 거고, 스피드 정리를 하는 그 과정 내에 진도만큼 이론서를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빨리 따라오시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추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시고 판단하세요. 예. 따라가기 힘들지 말지는 내가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고, 들으시는 분이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모르잖아요. 알 수 없어. 확실히 알 수 있어. 그 본인들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일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는데, 뭐 기출 문제는 다 그렇잖아요. 기출 문제는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 이론 시간에 또 한 번씩 다 풀어드렸어요. 제 과목에 대한 거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다, 요게 후보다, 요거 괜찮다,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출제 예상 지역들 짚어가면서 가려고요. 예,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이해 중심으로 이렇게 맥락을 내가 여러분 이 서술형 논문 문서를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려면 법이라든가 이런 거나 뭐 어떤 규정, 뭐 모델 이런 걸 빼고서는 자기 나름의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토리를 만들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 중심의 이론 설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뽑아가려고 그래서 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맵을 통해서 이 구조 안에서 이게 필요해서 여기만큼 나왔고, 그럼 여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서 모든 걸 쓰려고 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네, 그냥 무작정 외워야지 해서 외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요. 기간의 한계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런 시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이해다, 그래서 암기나 뭐 이런 걸 잡아드렸지만, 이번에는 구조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자료 조직은 실습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서 매분 빨리 정리할 거고 빠르게 정리할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료 조직 2번에 끝나야 되거든요. 6시간씩 해서 24시간 만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대한 요약은 정말 후다닥 정리해 버릴 거고요. 후다닥 정리해 버리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넣을 겁니다. 아마 로드맵 뒤에도 실습에 대한 기본 패턴 실습을 넣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기본 패턴 실습을 좀 해놓고, 그래서 이제 맵하고 실제가 딱 연결되게,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자료 조직은 아직 좀 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정보학을 지금 정보학을 출간 준비 중이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 조직을 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정보학 먼저 자료 조직 다음에,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일주일 2번 수업을 한다는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실강으로 오시기에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작년에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너무 힘들어하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정보학으로 10시간 정도씩 잡고, 자료 조직은 이제 과목 12시간을 잡은 거예요. 여기 실습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12시간, 요건 과목당 10시간. 과목당 10시간씩 잡아서 이제 진도 뽑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분 빠르게 들어가면은 구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거 어디 나온 건데? 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위치에서 내가 생각을 다시 연상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도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반기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요게 끝나면 7, 8월이잖아요. 7, 8월, 9, 10월, 11월 우리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까지가 11월 달에 모의고사가 확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모의고사 또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문제풀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구조 이렇게 전 1년 커리는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다 다져놓고, 그다음에 로드맵으로 확 정리하고, 이 정리한 거를 이 문제를 막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강박에 가까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임용은 그래요. 내가 수년간 겪었다려나? 옛날부터 겪어본 건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한번 넣는 겁니다. 뭐 좀 느낌,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되겠다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압축 빡 한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이제 내가 빠진 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찾아 나가고,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채워놓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 허리예요. 여기가 중요한 하나, 이렇게 된 지식, 크게 벌어져 있던 지식을 확 줄여가지고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인 거고, 이제 이 정리를 바탕으로 이제 단원별로 한번 축축축축 해서 이제 외웠던 거 못 외웠던 걸 이제 막 점검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풀이인 거예요. 9, 10월 달에 문제풀이 하고 1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하죠.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9, 10월 달에 문제풀이는 적중보다는 당연한 거. 뭐 적중력이나 이런 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쩌다가 옛날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찍어드린 게 몇 개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나왔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안 나올 걸 가르치진 않아요. 안 나올 걸 가르치지 않는데, 뭐 적중도 이렇게 하면 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서 이렇게 전체 흐름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은 9, 10월 달에는 단원별로 예상되는 부분들 점검하고, 나왔던 부분들 다시 보고, 이런 과정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과정들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놓쳤던 것들을 진짜 이제 실전처럼 시간 정해놓고 이제 타이밍 재면서 푸는 거죠. 문 풀 때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라 그래요. 오늘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오늘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전공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문제가 뭐 어떤 친구는 6분 만에 한 20문제 풀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다들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냐면 시간 조절해서 영어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30분 넘게 풀었대요. 지문이 무지하게 길었다는 겁니다. 100분 시험 봐야 되는데 한 과목에다가 30분을 투자한 거예요. 20분을 투자해도 20분 투자해도 많이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풀이나 이런 문제풀이나 이런 추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시간 조정입니다. 아는 걸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해 놓은 다음에 아는 건 다 맞춰야 되겠죠.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쓰는 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문제 푸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9월 달에 하고 10월 달,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때도 시간 정해서 그때는 더 타이트하게 줍니다. 타이트하게 준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추가로 보면 질문 주셨던 이제 내용들 좀 미리 받아놓은 것들을 보면은 학도랑 독서 교육은 학교 도서관 독서 교육은 저도 완전 계륵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정규 과목으로는 하기 힘들 수는 있고요. 정규 과목 힘들 수 있고 이렇게 방향성 잡는 정도의 특강 뭐 이런 거 있죠. 네. 방향 잡는 특강 정도는 이렇게 자료 드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뭐 등에 대한 걸 제가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일지를 제가 장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아직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9월까지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끝판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있을 때 저는 심사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좀 저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학도랑 독교는 이제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시간 또 따로 한번 내서 이렇게 확 모아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별도 강좌가 아니라 특강이라든가 방향 잡는 정도의 강의로는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거 정도까지 제가 입장 얘기 드릴게요. 입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 막 시작한 초수생인데 인간과 로드맵 실강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기초 안 잡힌 상태에서 로드맵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특히 뭐 자료 조직 들어오면 별나라에게 이렇게 명상하다 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인강을 들으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그다음에 교재 2권에서 추가되는 내용 부분은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맵에서 더 추가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발견이 되거나 하다면 프린트를 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자료를 뭐 어디를 알려드리는가, 위치를 알려드리는가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직 시험 출제 경향이 임용 시험에도 영향이 있나?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향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제위원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방직 내시는 분들이 또 임용 출제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문제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이런 거 어차피 임용은 임용 문제 스타일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 문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여기선 포인트냐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출제된 분야와 방식이에요. 이 분야가 나왔다. 뭐 이런 경향, 그걸 경향이라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다. 그죠? 어느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걸 반화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칫하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저거 공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를 쫙 풀어놓고 질문을 하나를 문제로 만들고 그 주관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공무원 시험 문제의 객관식 문제 문항의 질문을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저는 공부가 아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기출문제 일단 스타트를 끊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 좀 힘들어요. 공무원 기출문제는 저기 공개되어 있어요. 제 카페에 오셔서 정보공유 메뉴에 가시면 그 공지사항에 기출문제 구하는 곳에 링크가 있어요. 그걸 가시면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문제를 외우진 마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도 나가니까 문제도 중요해서 문제를 외우거나 이러지 말고 분야, 어느 분야에서 나왔나, 요즘에 어디가 나오고 있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수 준비하시는 분은 제 카페 OT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보학이랑 자조 둘 중 하나만 들 수 있는 실강은 이게 학권이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서 해야 된대요. 강의실 배정이나 이런 면에서 한 덩어리를 묶어서 이렇게 탁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네.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거기 대장이 안 된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저도 어지간한 부탁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실강은 이거 좀 안 된다고, 뭐 흩어진다고, 강의실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실강은 그냥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동영상은 뭐 일단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 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여러분 그 공무원 기출 문제를 굳이 찾아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 또 붙잡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내가 공무원 전문가야. 그쪽 분야. 근데 오늘도 공무원 문제 해설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 있다 없다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혼자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짚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그 시간이 더 들어가요. 공무원 문제를 보는 순간에 또 다른 공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하던 공부에 익숙한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짚어드리니까 짚어드리는 거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만들기만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공부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에서 임용하고 공무원 전체를 다 훑고 그 범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훑어서 알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요걸 보는 게 좋고, 저긴 저걸 보는 거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학원에 왜 다닙니까? 공부량을 늘리려고 다녀요? 줄이려고 다녀요?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임팩트 있게 진행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야죠. 여기 와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다니면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은 그 임팩트 지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도와드리려고 제가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돈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 현지 상황으로서는 인강은 제가 요청을 해서 이제 기존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가능한데, 실강은 강의실 문제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눈치 보기에는 강의실 문제 때문에 이게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강은 찢어졌는데 왜 실강 안 찢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논리적으로야 안 될 게 없지만 형이 실제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강의는 안 돼요. 이런 강의 듣고 오세요. 정보학도 문제풀이 많이 해드려야죠. 문제풀이 때 해야죠. 로드맵 때 문제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조직이 실습 비중이 높은 거는 자료 조직 시험 문제 자체가 거의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보학은 문제풀이 전에 일단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구조를 좀 짜놓으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수업이 효율적인가? 핵심 정리여서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효율적이다. 핵심 정리니까 내 기존에 암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들어도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 중에 되게 문제가 있어.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면 도움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면 완벽하게 합격할 거야. 안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라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도 떨어지고요. 완벽하지 않게 준비해도 붙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불안감에 대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완벽하게 외우지 않았는데 핵심 정리 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외우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까지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론 정리 들었으니까 외운 게 있죠? 그럼 핵심 정리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들어야 돼요. 그걸 또 외워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요?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모의고사 들으면서 그냥 또 외워야 되는 거야. 게다가 추가자를 주면 그것도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끝났다, 두 번째 끝났다, 이건 생각하기 좋은 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공부 안 돼요. 저도 지금도 KDC, DDC 강목 외워요. 수업하다 이거 깜빡했네. 이런 거 아직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끝나기 전까지 다음 걸 못 외우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새로운 것에 이렇게 새로운 것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 단계에 어떤 불안감이 큰 거예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멈칫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기저가 그거에 있어요. 완벽하게 해야지. 아니야, 그냥 일단 들이대고 봐, 이게 더 중요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들이대고 봐, 이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잔소리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 문풀은 9, 10월 2달, 그 다음에 11월 달에 최종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그 범위 때 할 거예요. 근데 주차라든가 스케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있어요. 좀 복잡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섞여니까, 섞이니까 공무원도 좀 있고 지금 학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 개강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좀 이것도 올해까지 해봐야지 이제 내년에 좀 이렇게 틀이 잡힐 것 같아요. 인강 다 못 들었는데 직강 문풀 들어도 괜찮을까요? 여기 질문이 있으셨는데, 빨리 들으시고 들으세요. 사실 빨리 들으시고 문풀 한데 문풀을 안 듣고 바로 시험 보러 가기는 힘들거든요 또. 네, 진짜 그래요. 그런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강을 여러분들 듣던 거를 우선 빨리 완성하세요. 뭐 병행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들 병행하라고 하거든요. 공무원은 이론 들으면서 문제풀이 같이 해. 그러면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근데 임용은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보고 떠올라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머릿속 생각 안에 있는 그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첫 번째 걸 다 안 들으면 전체 틀이 안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점검 복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습을 좀씩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그냥 방식 그냥 이렇게 듣고 이랬던 분들이 문풀에 들어오면은 그냥 딱 바로 멘붕 와요. 내가 손도 못 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요 챕터의 요거만큼은 뭐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이 좀 돼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주관식 답안 작성 요령 채점 기준, 이런 거 딴 선생님이 더 잘 알려주지 않나요? 주관식 이런 건 가능하면 서술형으로 쓰고, 뭐 이건 뭐 어차피 답안지 작성할 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연습해는 좋겠지만 개조식으로 1, 2, 3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서술하시오 뭐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면 키워드나 그 맥락에 잘 통하게끔 키워드가 배치되어 있으면 된대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들어갈 말이 들어가 있긴 해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익힐 때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붙이는 연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 인강 1회독 하면서 아직 암기가 안 됐는데 핵심 정리 들으면서 암기 시작해야 되냐. 인강 1회독 들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외우면 되니까 그냥 외워야죠.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 허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임용만큼 방법론에 얽매이는 동네가 없어요. 임용 정말 방법론에 많이 엮여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떨어질 것처럼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기 방식대로 가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일단 모든 것의 진리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외웠냐예요. 이해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외웠냐 안 외웠냐, 일단 이게 제일 커요. 이게 80이고 나머지가 20이에요. 20이 암기, 20이 이해야. 22 이해를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몰라. 관해대체 불가 5개만 얘기해봐. 그때 불가 이유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말은 못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잔소리 너무 하는데 불안한데. 자, 그러니까 암기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7월부터 스터디 진행 노하우, 저거는 제가 스터디는 잘 모르고요. 인강 다 소화 못했는데 문풀 가도 될지 걱정 궁금. 얘기 말씀드렸죠 이미? 여기 질문 많구나. 인강이 좀 다 완벽히 소화가 안 된 것 같은데 문풀 가도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외워지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면 외워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우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되고요. 이해될 때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기조가 뭐냐면, 전 자료주의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해될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암기를 소홀히 하면은 합격은 없어요. 이해한 것만 푸는 서술을 이해한 것만으로 못 풀어요.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부담감 커진다고 그러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걸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선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알겠죠? 아, 이런 강의가 2018년 촬영본인데 올해 논술이 빠지고 서술형 확대돼서 공부해야 될 방향이 물어보는 내용 방식이 달라진 거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좀 그렇고 핵심 개념 단답형 준비 많이 하라고 해줬던 거 뭐 그런 건 제가 당연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게 패턴에 오히려 로드맵이 이번에 어떤 논술형이 빠진 서술형 있죠. 거기에는 이 로드맵이 오히려 더 잘 적응될 만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론 강의, 로드맵 강의는 아까 보여드렸죠. 네, 맵을 보여드렸죠. 요약입니다. 구조 스피드하게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에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특별히 대비해야 될 것. 아니 그 정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옛날처럼 주관식이 객관식으로 바뀌고 출제 범위가 탁탁탁 정해져 있고 뭐 공청회도 한 번 있었고 이렇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최근 정보학적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다 다뤄드립니다.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기술적인 측면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책이 나와서 추가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문 자체가 크게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왕창 새로운 덩어리가 크게 들어가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질문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린 것 같네요.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을 보니까 답 작성 시 키워드 잘 넣어서 서술하다 잘못된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그렇죠. 부분 점수 생각보다 짜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짜요. 잘 넣어서 잘못된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하는 게 된다. 잘못된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하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답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러면 뭐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건 아시죠? 3개를 쓰려고 했는데 5개를 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3개까지만 내서 보고 밑에 자 3개가 이 중에서 앞에 2개 틀리고 밑에 3개가 맞았어. 그러면 심사 채점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좀 너그럽게 밑에 3개 맞았으니까 맞게 해줘야지 이렇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3개까지만 다 채점하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부분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내가 공부를 더 타이트하게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수 뭐 이게 되면 좋겠다. 이거 좋은 거죠. 우리 바람이죠. 근데 그때 이런 것도 있어요. 채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뭐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경쟁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1.5배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1.5배수를 만들려면은 그 지역의 채점은 조금 설렁해 줄 수도 있고 뭐 경쟁률 고민할 필요 없이 타이트한 동네는 그 지역은 뭐 그냥 타이트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채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동네야. 한 명 뽑는데 2명 지원했어. 2명 다 붙여야지 1.5배수가 돼 있죠. 그럼 거기 조금 더 천천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채점의 그 어떤 그 엄밀도 이런 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직 거의 못 외웠는데 지금부터 미친 듯이 외우면 가능성 그냥 외우세요. 뭐 가능성을 따져. 지금부터 잘 외워야 되는 거지. 교재는 당일 구매겠 것 같아요. 아마 출판사에서 나오면 제가 공지할게요. 카페에다가. 카페나 뭐 여기다 공지할 테니까 톡방에 공지할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지 마시고 그쵸. 키워드 말을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맥락에 맞게 배치를 하셔야 되고 그 키워드를 맥락에 맞게 배치를 해서 서술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걸 이해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스토리가 그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10분짜리 간단 설명 잔소리 나머지 시간 뭐 이렇게 됐네. 이건 아이고 나머지는 엄청 잔소리를 해버렸네요. 죄송하고요.
그다음 조금 더 뭐 이제 요로 해서 일단은 스트리밍은 마무리할 겁니다. 스트리밍 마무리. 엉뚱한 걸 껐구나. 스트리밍은 마무리할 거고, 네, 짝 30분이네.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트리밍은 마무리하겠습니다.